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잠이 덜 깬 손가락 끝을 바늘로 찌를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시나요? 혈당 측정기 화면에 뜨는 숫자에 따라 그날의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지는 않으신지요?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58살 박성호 씨의 아침은 3년 동안 매일 그랬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은 늘 140을 넘었고 현미밥에 나물 반찬으로 식사를 해도 식후 2시간 혈당은 어김없이 20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의사는 혈당 조절이 안 되면 10년 안에 콩팥투석이나 실명을 피할 수 없다며 겁을 줬고 아내는 매일같이 식단을 감시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억울했습니다. 남들처럼 빵이나 과일을 먹는 것도 아니고 좋다는 채소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도대체 왜 혈당이 잡히지 않는 걸까요? 혹시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박성호 씨와 같은 절망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혈당이 잡히지 않았던 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도 당뇨가 불치병이라서도 아닙니다. 바로 아침 식사의 순서와 구성이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지긋지긋한 당뇨 약의 개수를 줄여나가 마침내 끊을 수 있게 만드는 기적의 아침 식단, 그 모든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헤모글로빈 A1C 수치가 8.5에서 5.6으로 떨어진 기적의 사례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지금 혈당 때문에 어떤 음식을 가장 조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위로와 정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아침을 되찾아줄 가장 확실한 정보, 행복 노후비 책이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하루 혈당을 결정짓는 첫 입, 탄수화물이 아닌 단백질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아침 식사는 밥심, 즉 탄수화물로 시작해야 든든하고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아침 첫 입으로 들어오는 탄수화물은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굶주린 우리 몸은 아침에 스펀지처럼 영양소를 빨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이때 정제된 밥이나 빵, 시리얼 같은 고탄수화물 음식이 들어가면 혈당이 수직으로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급격히 올라간 혈당을 잡기 위해 췌장은 무리해서 인슐린을 뿜어내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어 당뇨는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성호 씨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건강을 위해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었지만 밥이라는 탄수화물로 식사를 시작하는 습관 자체는 바꾸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던 그가 한 의사의 조언에 따라 아침 식사의 순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밥보다 반찬을 먼저, 그 중에서도 달걀 프라이 2개를 가장 먼저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지 달걀 2개를 먼저 먹었을 뿐인데 똑같은 양의 현미밥을 먹고도 식후 2시간 혈당이 180에서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의 힘입니다. 단백질은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뒤이어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뿐만 아니라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시키는 글루카곤 호르몬의 분비도 촉진합니다. 2015년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이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 그룹은 빵을 먼저 먹고 10분 뒤에 닭가슴살과 샐러드를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닭가슴살과 샐러드를 먼저 먹고 10분 뒤에 빵을 먹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은 빵을 먼저 먹은 그룹에 비해 식후 30분 혈당은 29%, 60분 혈당은 37%, 그리고 120분 혈당은 17%나 낮았습니다. 박성호 씨는 이 원리를 깨달은 후 지난 2년간 매일 아침을 달걀, 두부 혹은 기름기 없는 고기 한 조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당뇨약 하나를 줄였고 1년 후에는 헤모글로빈 A1C 수치가 6.0까지 떨어져 마침내 약을 모두 끊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아침 식사의 첫 입을 밥이 아닌 달걀 프라이 한 개로 바꿔 보십시오. 당신의 혈당 수치가 하루 만에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최고의 방어막, 건강한 지방을 반드시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지방이라고 하면 무조건 몸에 나쁘고 피해야 할 성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은 합병증 걱정에 지방 섭취를 극도로 꺼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모든 지방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 고른 건강한 지방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최고의 아군이 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에 사는 61살 최은경 씨는 마른 당뇨 환자였습니다. 그녀는 키 160cm에 몸무게가 48kg밖에 나가지 않았지만 식후 혈당은 늘 250을 훌쩍 넘겼습니다. 살이 찌면 안 된다는 강박에 모든 음식은 물에 데치고 볶음 요리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피하면 혈당이 잡힐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만 커졌고 식사를 해도 금방 허기가 져서 몰래 과자를 집어먹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당뇨 전문 커뮤니티에서 지방의 역설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지방이 오히려 혈당을 잡는다는 내용이었죠. 반신반의하며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식단에 작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평소 먹던 현미밥과 나물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뿌리고 밥 양을 3분의 1 줄이는 대신 아보카도 반 개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을 쟀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늘 250을 넘던 혈당 수치가 160으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보카도, 올리브유, 견과류, 들기름 등의 풍부한 불포화지방산은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위에서의 음식물 배출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음식물 전체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건강한 지방은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포도당을 잘 집어넣을 수 있도록, 즉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2018년 국제학술지 플러스 메디슨에 실린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불포화지방산 섭취를 늘린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아졌으며 혈중염증 수치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최은경 씨는 그 후로 매일 아침 올리브유를 곁들인 샐러드 한 줌의 견과류 혹은 아보카도 반쪽을 빠뜨리지 않고 섭취했습니다. 건강한 지방이 주는 포만감 덕분에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었고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도 사라졌습니다. 1년 후 그녀의 헤모글로빈 A1C 수치는 7.9에서 5.8로 극적인 변화를 보였고 의사로부터 정상 혈당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혈당이 무서워 모든 기름을 피하고 계셨나요? 오늘부터 그 생각을 바꾸십시오. 아침 식사에 올리브유 한 스푼, 아보카도 반쪽을 더하는 작은 습관이 당신의 췌장을 쉬게 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최고의 명약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혈당 상승을 막는 천연 스펀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절대 빼놓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뇨에 채소가 좋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소를 그저 밥에 곁들여 먹는 반찬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식이섬유의 놀라운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아침 식단의 채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그 양은 상상 이상으로 많아야 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67살 김철수 씨는 20년 넘게 당뇨를 앓아온 베테랑 환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혈당 관리를 잘한다고 자부했지만 아침 공복 혈당이 서서히 오르는 새벽 현상 때문에 늘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자는 동안 간에서 포도당이 과도하게 생성되어 아침에 혈당이 높아지는 현상이었죠. 좋다는 약을 써봐도 아침 혈당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우연히 식이섬유가 새벽 현상을 잡는다는 내용의 건강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저녁 식사와 함께 다음 날 아침 혈당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세컨드밀 효과였습니다. 즉,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하면 그 다음 식사의 혈당 반응까지 완만하게 만들어준다는 이론입니다. 김철수 씨는 그날부터 저녁 식단과 아침 식단을 모두 바꿨습니다. 아침 식사 때 먹던 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빈자리를 양배추, 파프리카, 버섯, 시금치 같은 채소 볶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밥 한 공기 대신 커다란 접시에 채소를 산처럼 쌓아놓고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그는 식사 순서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채소를 먼저 충분히 먹어 위에 포만감을 주고 그 다음에 단백질 반찬,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밥을 두세 숟가락 먹는 식이었습니다. 식이섬유, 특히 채소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과 만나면 끈적한 젤 형태로 변합니다. 이 젤이 위와 장에서 음식물 전체를 감싸면서 소화 흡수 속도를 물리적으로 늦춰줍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포도당을 흡수하여 혈액으로 천천히 방출시키는 것이죠. 미국 당뇨병학회 ADA에서는 당뇨 환자에게 하루 25에서 30g 이상의 식이섬유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샐러드 한두 접시로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김철수 씨가 채소 섭취량을 대폭 늘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늘 150을 맴돌던 아침 공복 혈당이 110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10년 넘게 그를 괴롭히던 새벽 현상이 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6개월 뒤 마침내 새벽 현상 때문에 먹던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침 식탁에 채소가 얼마나 올라오나요? 밥을 위한 들러리가 아니라 혈당을 잡는 주인공으로 채소를 대접하십시오. 밥보다 먼저, 밥보다 많이 채소를 섭취하는 습관이 당신의 고질적인 아침 고혈당을 잡아줄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네 번째, 탄수화물을 먹겠다면 독이 아닌 약이 되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단은 저혈당 쇼크나 근육 손실, 영양 불균형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탄수화물을 적당량 그리고 올바른 순서에 맞춰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약이 되는 탄수화물일까요? 정답은 바로 GI 지수가 낮은 통곡물입니다. GI 지수란 음식을 섭취한 뒤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흰 쌀밥, 흰빵, 감자처럼 GI 지수가 높은 음식은 섭취 즉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반면 귀리, 퀴노아, 통밀빵처럼 GI 지수가 낮은 음식은 혈당을 천천히 완만하게 올립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54살의 워킹맘 이지영 씨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식단 관리에 돌입했습니다. 아침을 굶는 날이 많았던 그녀는 건강을 위해 통밀빵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밀빵을 먹은 날이면 식후 혈당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고 금방 허기가 졌습니다. 문제점을 찾기 위해 당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녀는 영양사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대부분의 통밀빵에는 통밀 함량이 50%도 채 되지 않으며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만 건강빵이었던 셈이죠. 그녀는 그날부터 진짜 약이 되는 탄수화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100% 통호밀로 만들어지고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사용한 독일식 호밀빵을 찾아냈고 강철을 눌러 만든 거친 형태의 스틸컷 오트밀을 밥 대신 먹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양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탄수화물이라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통호밀빵은 한쪽, 스틸컷 오트밀은 조리 후 양으로 3분의 1 공기 이상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앞서 말한 단백질, 지방, 채소를 충분히 먹은 뒤 식사 맨 마지막에 후식처럼 먹었습니다. 이렇게 식단을 바꾼 지 한 달, 이지영 씨의 식후 혈당은 안정적으로 120 미만을 유지하기 시작했고 3개월 뒤 병원 검진에서 정상 혈당 판정을 받고 당뇨 전 단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탄수화물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버리십시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진짜 통곡물을 골라 단백질과 지방, 채소라는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춘 뒤 식사의 맨 마지막에 소량만 섭취한다면 탄수화물은 더 이상 독이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식사를 마무리하는 기적의 한 잔, 혈당 강화를 돕는 현명한 음료를 선택하십시오. 든든하게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커피 믹스 한 잔으로 마무리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설탕과 프림이 가득한 커피 믹스는 애써 안정시킨 혈당을 다시 요동치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아침 식단의 마무리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현명한 음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추천은 바로 애플 사이다 비니거, 즉 사과초 모식초입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65살 한정식 씨는 식후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뛰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식사 관리를 해도 식후 혈당이 200을 넘기기 일쑤였죠. 그러던 그가 아들의 권유로 식사 직후 사과초 모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큰술의 식초를 물 200ml에 타서 마셨을 뿐인데 식후 혈당이 50 이상 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사과초 모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은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분해 효소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음식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또한 근육세포가 혈액 속 포도당을 더 빨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여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식사 때마다 20g의 사과초 모식초를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인슐린 민감성 또한 개선되었다고 당뇨병 관리 다이어비티즈 케어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추천 음료는 녹차입니다.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카테킨 성분은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키고 췌장의 베타 세포를 보호하여 인슐린 분비 기능을 돕습니다. 일본 규슈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녹차를 하루 4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40%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한정식 씨는 그날 이후 아침 식사 후에는 사과초, 모식초 희석액을, 점심과 저녁 식사 후에는 따뜻한 녹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더해지자 그의 혈당 그래프는 놀랍도록 안정되었고, 그는 마침내 혈당 변동성으로 인한 피로감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의 마무리를 바꾸십시오. 달콤한 커피 믹스 대신 사과초, 모식초 한 잔 혹은 따뜻한 녹차 한 잔이 당신의 혈당을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최고의 보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적의 아침 식단은 특별한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혈당 원리를 이해하고 식사의 종류와 순서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식사는 반드시 단백질로 시작하여 혈당 상승에 브레이크를 걸어 주십시오. 둘째, 아보카도나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십시오. 셋째, 밥보다 많은 양의 채소로 포도당 흡수 속도를 늦추십시오. 넷째, 탄수화물은 GI 지수가 낮은 통곡물로 골라 맨 마지막에 소량만 드십시오. 마지막으로 식후에는 사과초, 모식초나 녹차 한 잔으로 혈당 안정의 쐐기를 박으십시오. 이 5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당신의 아침 혈당은 드라마틱하게 안정될 것이고, 의사로부터 당뇨약 용량을 줄여보자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식단을 바꾸거나 약을 조절하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점심 식사 후 쏟아지는 식곤증과 혈당 스파이크를 동시에 막아주는 최고의 점심 식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건강에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행복 노후 비책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행복 노후 비책이었습니다. 오늘도 당 걱정 없는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